제가 준비한 메뉴는 생태탕. 아유, 생태탕. 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생떼탕입니다. 생떼탕. 95% 정도 할인해가지고 매각할 의향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흑색성전 네거티브만 하고 가짜뉴스에 올라타시면 저희 측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 후보의 땅은 그냥 땅 위에 도로를 내면 되는 것이에요. 아, 배달이 또. 뉴스 배달 왔습니다. 맞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신속한 뉴스 배달. 정치권에서 제일 핫한 뉴스들 신속하게 배달 온 두 명의 뉴스 라이더입니다. 임경민,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 첫 번째 배달 메뉴 로켓 배송인데요. 네, 로켓 배송. 저희가 익숙한 그 로켓 배송은 아니고요. 네. 실제 로켓이 로켓이 배송이 됐어. 반송하고 싶어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도 원치 않는 로켓이 이제 새벽 배송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서 동해상에 떨어졌고요. 네. 벌써 올해만 해도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토요일에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놓고 또 이틀 만에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틀 만에 다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왜 자꾸 쏘는 겁니까? 일단 토요일에 북한이 이제 화성 15형이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네. 미국의 전폭기,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투기하고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했는데 그걸 보고 또 북한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쏜 거 아니냐. 네. 실제로 이번 미사일이 이제 동해상에 떨어지긴 했지만 북한의 말을 봐도 그렇고 이제 궤적을 봐도 그렇고 우리 청주나 군산에 있는 공군 기지를 사실상 겨냥하는 방식의 이제 발사가 아니었느냐.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서 전투기가 출격한 기지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긴 메시지가 상당히 고수위였습니다. 말이 심하더라고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우리는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사실상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좀 심합니다. 네. 예비역 병장으로서 정말 좌시하기 어려운 네네.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메시지 자체가 뭐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는 뭐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까? 메시지의 의미가 있죠. 예. 자, 제 토요일 오후에는 ICBM을 쏜 거예요. 네. 14,000km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남조선을 상대하지 않겠다. 네. 미국하고 상대하겠다. 그러면서 태평양이 사격장이라는 건 우리는 장거리를 막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노리는 바가 뭐냐.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으로 우리와 대화하자.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북한이 쓰는 통미봉남. 남쪽하고는 상대 안 해. 미국하고 얘기할 거야. 지금 이런 메시지가 하나 나온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가 있긴 하고 네.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예. 오늘 새벽에 발사한 두 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전술핵을 운용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지전이죠. 예. 전술핵은. 그러니까 남한을 향해서도 우리는 핵을 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정도는 능히 상대할 수 있다. 우리 군 당국하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일종의 말싸움이 붙었어요. 전 보다 이런 건 좀 처음 보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상당히 친절하게 자신들의 무기가 훌륭하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 당국이 저 화성 15형 ICBM 실패한 것 같은데 재진입은 아직 못하는 것 같아. 긴급 발사한다고 했는데 9시간이 걸렸다고? 고체 연료 아직 못 쓰는구나. 액체 연료 쓰나 보다. 그랬더니 이 답답한 것들아 막 이런 분위기로 지금 긴급 발사라고 하는 게 9시간 걸린 게 적절한 시간과 때를 골라서 발사라고 얘기한 거고 네. 너희 정찰기 7대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쏜 거야. 타이밍을 나름 우리 맞춘 거야. 기상 관측하고 다 한 거야.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용의주도하다고. 우리 합참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어요. 말로 설명이 긴 건 그만큼 기술이 불안전하다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이례적인 좀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김여정 부부장의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약간 좀 뒤로 밀리는 듯한 뉘앙스지 않았습니까? 사진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견이 예. 되죠. 근데 뭐 이번에는 또 존재감을 과시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오랜만에 직접 성명을 발표하고 등장한 것도 결국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들에서는 김여정 부부장하고
김주애 사이의 어떤 위치를 비교를 하면서 이걸 후계 구도랑 연결하는 보도들도 이제 미국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김여정 부부장과 이제 김주애가 체육 경기를 관람을 하는데 김주애가 김여정 부부장보다 상석에 앉아 있었다. 네, 좀 전에 나왔는데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뭐 비교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김여정의 지위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김주애에 대해서는 백두혈통, 귀한 자제분 이런 쪽을 좀 강조를 하고 김여정의 경우에는 이제 대남 메시지, 대외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전담하는 이런 어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네.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10살입니다.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보다 어려요. 아, 그렇긴 한데. 우리보다 어려요. 뭐 액면가로는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네, 백두혈통 결사옹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전문가 분석이 지금 두 개로 갈려요. 예. 기념우표에도 등장을 했어요. 열병식 이후에 존경하는 자제분. 아. 우리가 어린이한테 존경한다는 말은 안 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후계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어. 명확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전문가도 있고요. 우리 통일부를 포함해서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이 상당히 유교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보다 훨씬 좀 과거지향적인 봉건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목의 혈통 인정하겠느냐. 여성 지도자가 4대 세습을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기 김정은 때문에 위원장의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이남 일녀로 알려져 있죠.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힘들어하는 게 후계자 훈련을 오래 받지 못했어요. 네. 김정일 위원장은 황태자 훈련을 오래 받았죠. 그래서 좀 미리 시작한 거 아니냐. 후계 구도다. 네. 아니다. 이것도 나름의 또 뭔가 이유가 있는 교란 전술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저보다 어린 걸로 아는데 벌써 후계자 얘기한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뭐 갸우뚱한데 지금 미사일 도발 갈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신속 대응을 우선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합참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한미가 아니고 한미일을 강조한 것도 네. 안보 협력 측면에서는 좀 이례적이다라는 예.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3시간 만에 우리 정부가 초스피드로 추가 대북 제재를 나섰는데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물자 공급 같은 거를 했었던 사람들 4사람 그리고 기관 5곳에 대해서 별도 제재 대상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북 제재는 사실 이제 미국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네네, 우리가 그렇죠.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예. 실효성은 매우 낮다. 아, 실효성이 그 대신 낮습니까? 상징적인 의미다. 아. 지금까지 한 30곳 넘게, 30명 넘게 지정은 했어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제3국, 제3자 거래까지도 다 포착을 해서 제재를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정을 했어요. 개인 5명, 기관 4곳. 근데 우리와 거래하지 않잖아요. 우리와 거래하면 뭔가 뭐 계좌를 막든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 체포하든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영향을 행사하기 어렵다. 네. 상징적인 상징적인 조치다. 의미다. 근데 이제 우리도 내부에서 핵 자체 무장론이 나오잖아요.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네. 미국도 엄중한 얘기들을 우리에게도 했지만 핵 무장 공멸로 가는 것이다. 네. 정말 좀 평화의 길을 뚫어내야 할 네. 절박한 시점으로 보여주네요. 알겠습니다. 평화 강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배달 네. 두 번째 메뉴 급하게 좀 볼까요? 자, 2번째 메뉴 제가 준비한 메뉴는 이겁니다. 생태탕. 아유, 진짜요, 생태탕. 진짜. 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생떼탕입니다. 생떼탕. 이거 뭐 기시감이 드는데요. 네, 이 생태탕 하면 이제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제기했던 의혹을 이제 떠올리시는 분들이 네. 많을 텐데 이 생떼탕은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2차 TV 토론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오늘 가장 펄펄 끓어올랐던 이슈이기도 한데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 1위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생떼다. 아, 생떼다. 생떼를 부리는 거라서 생떼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엄청 생태탕처럼 뜨겁고 맵게 끌어올랐는데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 천하람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5% 정도 할인해가지고 매각할 의향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천하용인 팀에서 이걸 매수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가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프레이밍이 된다면은 저희가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거시고 예, 약속하신 하시겠다고 것에 거짓이 선언하세요. 있으면 후보 사퇴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계속해서 흑색선전 예, 네거티브만 하고 가짜뉴스에 예, 올라타시면 예. 앞으로 어떻게 이 저희 당을 측에서 끌어가겠습니까?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 후보의 땅은 그냥 땅 위에 도로를 내면 되는 것이에요.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사도 제대로 안 제가 하셨어요. 가봤습니다. 김기현 후보 웃는 게 아닙니다. 맹폭을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황교안 후보 좀 재밌지 않습니까? 퍼포먼스가 오늘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재밌어요. 어쨌든 오늘 이제 모든 후보들이 시작부터 김 후보에 대해서 이 집중 포화를 퍼부었고요. 특히 지금 보신 것처럼 황교안 후보 현장 답사를 직접 해봤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였는데 네. 김기현 후보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격앙된 반응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또 여러 차례 높아지기도 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1위 후보는 항상 이렇게 공격받기 일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김기현 후보의 의혹이 도대체 그렇죠.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타당하냐? 그렇죠. 팩트냐? 지금 서로 가짜 뉴스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울산 KTX 역세권에 연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이 도로 착수 보고를 할 때는 직선이었어요. 근데 그해 11월에 보니까 이게 휘어져 있는데 이 휘어져 있는 곳이 하필 김기현 후보의 땅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도로가 뚫리니까. 시세 차익을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에요. 아, 일부러 휘어가지고. 그런데 이 당시에 2004년부터 김기현 후보가 울산 국회의원이었어요. 2008년에도 재선이 되는데 네. 이때는 또 국토해양이 간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후보의 항변은 뭐냐면 네. 자 이게 송철호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시장인데 그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은 송철호 시장 이거 다시 바로잡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때는 예. 이 공사 시작하고 10년 뒤잖아요. 네. 어떻게 후임 시장이 이거 휘어진 도로를 도로 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황교안 후보의 임팩트가 굉장히 큰 게 직접 가봤습니다 이렇게 네. 심층 탐사를 하는데 네. 뭐 땅밑을 지나는 터널이라고요? 입구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길이 없다고요? 차도 인도 다 있습니다. 막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천하람 후보가 처음에 자 우리 천하 용인에서 네. 이거 정말 95% DC하고 할인하고 팔면 우리가 펀드 조성해서 사겠다. 호가를 제시하시오 그랬는데 1,800배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건 거짓말이다라고만 얘기하고 가격은 오늘 김기현 후보가 얘기 못하더라고요. 모든 후보들이 이 울산 땅 의혹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이 의혹이 김기현 후보에게 좀 타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만큼의 기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는 많긴 합니다만 아, 그래요? 여전히 그래도 김기현 후보가 우세하다. 김기현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런 네거티브도 1등 후보니까 당하는 거다. 약간 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네거티브 선거전이 되다 보면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전 선거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다. 네.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는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TV 토론 두 번째 열렸는데 혹시 뭐 존재감을 드러낸 후보가 있었습니까? 존재감은 역시 황교안 후보죠. 아, 황교안 후보. 저 임팩트가 대단하고요. 의외로 토론이 노련해요. 상대가 공격하는 건 안 들어요. 네. 네네네 그러시던지. 자기 페이스대로? 그러고 본인이 네. 주장을 딱 펼치는데 이게 임팩트가 꽤 있고 네. 어찌 보면 잃을 게 없는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렇죠. 1차 때는 기대 이한데 근데 2차 때부터 좀 여유를 찾으면서 네. 페이스가 안정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두 번 더 지켜봐야 되고 김기현 후보는 지금 이야기대로 네거티브를 당하는 게 뭐 손해볼 거 없다. 나는 1위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언론 검증이 더 들어가든가 일종의 이제 비리 의혹이 조금 더 심화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네.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제일 안타까워요. 존재감이 조금 약간 존재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샌드위치가 됐는데 이쪽에서도 얻어맞고 이쪽에서도 얻어맞고 지금 김기현 후보에게는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황교안 후보는 간첩 장례식은 왜 갔습니까? 네. 나는 그런데 안 갑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왜 할 말을 못 하십니까? 아이고. 지금 이게 안철수 후보가 여기저기서 조금 얻어맞는군요. 난감한 안타까운 네.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 심각합니다. 예. 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